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윤찬의 8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번 GTL 세션 발표를 하게 된 구윤찬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보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 8가지 그림자는 제가 했던 8개의 그래도 얘기할 만한 프로젝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보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목표는 그냥 제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들을 좀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쭉 가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닝입니다. 다들 이제 어, 그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프론트엔드를 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들도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다 이제 프론트엔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로닝을 많이 했습니다. 클로닝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들을 클론 코딩, 이게 클로닝, 그러니까 똑같이 베껴서 만드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더 무비DB라고 해서 TMDB라고 하는 영화 API들, 영화 관련한 되게 큰 데이터들을 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로 뿌려주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를 클론 코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하면 사실은 어, 커머셜 서비스들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근이랑 무신사 같은 좀 최신의 제가 생각했을 때 최신의 커머셜 사이트들도 똑같이 클로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로닝을 할 때 어, 최대한 그 해당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사용을 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와팔라이저라고 하는 어, 앱이 있거든요. 이게 크롬에 익스텐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웹팔라이저를 돌려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그거를 사용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안 넣었는데 그 애플 사이트에 가면은 왜 아이폰 막 돌고 막 회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뭘로 구현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 있어서 최대한 그거를 보고 따라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팔라이저를 통해서 안 써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되게 접하는데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뉴트리언츠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뭐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의 어떤 뭐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뭐 직업도 받았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맞게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제가 클로닝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되게 디자인이 별로죠. 조잡한데 디자인부터 정말 최종 배포까지 데이터를 이제 이 영양제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제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좀 의미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가장 고생했던 게 저렇게 차트를 그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여기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뿌듯해서 이건 좀 넣어봤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인 프로젝트들을 막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 좀 제 나름대로, 이거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게 키비라고 하는 이제 웹 서비스입니다. 이거는요, 어, 이제 노마드 코더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노마드 코더에서 진행을 하는 트위터 클론 코딩 컨테스트에 이걸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트위터와 같은 어, 느낌의 SNS를 만드는 건데, 제가 디자인도 좀 많이 바꾸고, 제 아이디어들도 많이 넣어서, 어,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키위는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좀 실시간으로 피드를 올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 블로그 기능도 있고, 글을 쓸 때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위로 좋은 제 나름대로의 뿌듯한 성과를 내고 나서, 아, 이제 좀 세상에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동아리도 들어가고, 막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하자 하자 해가지고 단체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막 열심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스터디 플렉스입니다. 이거는 되게 거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에 했었던 프로젝트 같은데, 이거는 교내에서 학우들이랑 스터디를 생성하고, 운영하고, 참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대학생 인증이라든지 학생에 따른 각자 스터디 진척도 관리, 권한에 따른 뷰의 차별화 등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여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제프리인데요. 이거는 해커톤에 나갔던 작품입니다. 작품이랑 해커톤에 나갔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커톤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좀 추가로 조금 빌드를 조금 했었던 프로젝트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채플은 체육대회 플래너의 줄임말입니다. 교내 혹은 이제 회사 안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럴 때, 어, 대충 알아보니까 이 엑셀 파일 여러 개들을 쫙 나열해놓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서비스고요. 어, 나중에는 해커톤은 여기서 그쳤지만 해커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폼들을 만들어 놔서 다양한 행사, 뭐 그냥 저희 학교로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운영진들이 조금 더 행사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빌드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위비드라고 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얘는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고 파는 웹사이트예요. 그런데 업사이클링에 필요한 제품을 산다고,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제품을 산다고 해보면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 제품들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재료가 일단 구하기가 좀 힘들고요.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재료도 업사이클링을 하려고 하는 재료도 좀 비쌉니다. 다음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프라다가 들어간 벽걸이 시계, 이게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실제로 65,000원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선뜻 좀 망설여지는 금액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당시에, 업사이클링, 어, 이 단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 그러면은 재료도 사고 팔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어, 제가 샤넬 가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쪽 반을 태워버린 거예요. 반이 타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럼 반만 남았잖아요. 이거는 저한테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업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비드에서는요, 업사이클링 재료도 판매하고 업사이클링이 된 제품도 사는, 그래서 좀 업사이클링을 좀 활성화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음은 옐로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어, 쉽게 얘기하면은 소상공인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슬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일정 관리나 권한에 따른 기능 부여의 뭐 차별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네, 여러분들도 아마 OT 오셨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위킥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이 서비스는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음, 왜 진행형이냐면 사실 개발은 다 끝났는데 기업의 스폰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프로젝트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서비스를 쉽게 말해보자면은 교내 학생들이 이제 무료로 풋살을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크루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뭐 크루별 티어, 개인별 티어를 매길 수 있게 해서 좀 더 흥미있게 만들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이 됐냐면 풋살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람 10명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우리가 만들자, 매칭해주는 거 만들자 하다가 진짜 만들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드 그 파일, 워드에다가 막 그냥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막 와다다다다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PM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워드 파일 갖다 줬습니다. 이거를 현실화 시켜줘.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멋있는 기획안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안을 기반으로 되게 팀도 꾸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겨서 어, 한 200개 정도 되는 기업에 스폰을 그러니까 스폰해달라고 쫙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개의 회사가 답이 왔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츠미라고 하는 회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츠미. 그리고 하나는 매버릭이라고 하는 스포츠 의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스폰을 받고 실제 산업에 있는 회사들과 막 소통을 하면서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적화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리고 서버비가 너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조끼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뭐 공도 있어야 될 거고 조끼를 분실했으면 어떡하지? 공을 분실하면 어떡하지? 그럼 계속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회사들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들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뭐 조금의 홍보를 좀 하자면은 11월 7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기숙사에서 축제를 해요, 청량제하고. 거기서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꼭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막 나열을 했는데요. 어, 제가 사실 실제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렇게 8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고 저한테 남은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어, 좀 남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막 저 이것도 해봤고 이런 프로젝트도 해봤어요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들으시면서 저 정도는 뭐 나도 하겠는데? 뭐 저 정도 뭐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이디어, 이 정도의 뭐 그 이 정도의 실력이라 이 정도의 뭐 그런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저만의 프로젝트 경험은요, 이제 문제를 좀 문제를 그리고 포착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또 스폰을 받아도 보고, 그리고 빌드도 해보고요. 직접 팀을 구성해서 팀 단위 운영도 해보고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것은 근데 경험이잖아요. 근데 경험만 많다고 해서 사실 좋은 개발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제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능력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많은 코드들을 짜보고요. 그 막 독부듯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접해보고 최대한 그 라이브러리들이나 코드들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너 뭐 이거 써봤어? 하면은 써봤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협업하는 다른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좀 늘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PM이 있는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좀 답답하겠죠. 생각을 해도. 그런데 제가 뭐 경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은 정말 분야가 다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일어나고요. 개발자가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사무를 봐주는 사람들, 이제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답답함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작은 답답함들이 나중에는 뭐 큰 갈등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자 하고요. 물론 전문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느낀 점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어, 항상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강박이라고 하면 강박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했던 걸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했던 거를 잘 못하면서 이거 이제 안 하고 새로운 거 해야지. 이건 아니고요. 절대로. 이걸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 정도 내가 이런 코드는 잘 짜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거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기술의 이제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고요. 장점과 단점이 뭔지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지를 알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프로젝트 교육 같은 걸 받으면서 어떤 막 코딩을 막 했는데 그때 멘토 현업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좀 기술적인 조언을 좀 주셨는데 어, 저랑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되게 비슷한 계열의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어, 성능 차이가 정말 눈으로 봐도 날 정도로 성능 차이가 컸거든요. 똑같은 네트워크였고, 똑같은 API,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그냥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서는 이 라이브러리보다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더 좋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를 하는 사람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리덕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리코일입니다. 둘 다 상태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동작 원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리덕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변경을 예측하는 데 큰 장점이 있고 미들웨어를 통한 확장성이 좋고 되게 강력한 개발자 도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개발자가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야 되는 코드를 말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코드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설정들을 직접 해줘야 되고 컴포넌트 간의 상태 공유랑 좀 깊이 있는 구조에서 성능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코일은요, 반면에, 리액트랑 되게 밀접하게 통합이 돼요. 네, 그리고 간편하고요. 어, 아톰이라고 하는 구조체에다가 각각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렌더링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작업을 지원을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개발자도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큰 애플리케이션에서는요, 아까 어, 아톰이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에 각각을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해서 성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나니까, 어, 어떤 상황에서, 아,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좀, 이런 게 아마 쓸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런 걸 알고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해보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래서 말을 안 할 건데요. 자랑스럽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빌런이었던 적도 되게 많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계속 프론트엔드를 막 했던 거는요. 기죽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냥 막 누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해도 그냥 기죽지 않고 아 일단 이 프로젝트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 이것 일단 끝내고 다음 거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아 어떻게 하면 알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조금의 어느 정도 인정도 좀 받은 적도 있고요.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잘난 척하듯이 막 말을 했지만 사실 저도 되게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GD 들어와서 또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 같이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GDG 안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